호주야 클럽 TV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토박입니다. 자, 5월 21일 오전 시드니 날씨가 조금 흐린데요. 제가 늘 여러분들하고 호주 유학 이민에 대한 얘기만 좀 하다가 오늘은 세계인들의 이민의 어떤 동향, 흐름 이런 걸 좀 살펴볼 텐데요. 특히 그 중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이미 선호하는 국가 탑 10 요것도 좀 얘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각 나라의 어떤 삶의 질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들어가 보시죠. 한국인이 가장 이민 희망하는 국가 탑 10 한번 볼게요. 자, 1위가 캐나다, 네, 그리고 호주, 미국, 뉴질랜드. 네, 아무래도 이제 영어라는 언어가 한국인이 이민을 희망할 때는 한국어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영어가 가장 친숙한 언어다 보니까 영어권 국가가 아무래도 탑 랭크에 돼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스위스, 덴마크,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까지는 다 이제 유럽 국가들이죠. 특이하게 이제 일본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2017년에 이제 잡코리아에서 뭐 몇천 명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자료더라고요. 가장 최근의 자료가 좀 있나 하고 찾아봤더니 최근의 자료는 이제 나와 있지는 않던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일 간의 그런 대립각이 아니었으니까 또 일본이 들어갔고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일본이 들어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상황을 지난 2년 동안 겪어오면서 아마도 이런 양상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이제 유럽 국가들이 또 그런 의료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이런 생각도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순위에도 뭐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라든지 뭐 이런 아시아 쪽에 좀 선진국들 있죠. 이런 나라들도 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아무래도 미국, 뉴질랜드가 압도적으로 또 코로나 상황은 잘 대처하고 있는 자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좀 더 스트롱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자, 그런데 조금 우려되는 수치가 있어요. 오른쪽에 이 세대별로 한번 보시면요. 한국의 20대가 이민을 한 번쯤 생각해 봤다. 이게 거의 73.7%. 30대 72%, 40대 50대. 이게 제가 조금 우려하는 숫자가 이건 이제 설문지 문항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뭐 그건 뭐 그렇다 치고요. 문제는 이 퍼센테이지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으로 가면 갈수록 이민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20대, 30대 젊은 친구들이 훨씬 더 이민을 선호하는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는 게 이게 조금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조금 더 공적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인용한 자료는요, UN 지금 웹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는데 2019년판 국제 이민 동향 보고서가 있고요. 그리고 IOM이라고 해서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이라고 해서 이제 뭐 한국으로 하면 뭐 국제 이주 기구, 이것도 이제 유엔하고 연관된 기구인데요. 여기에 2020년 보고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좀 흥미 있을 만한 차트를 좀 가져왔고요. 그리고 OECD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한국으로 온 이주 노동자 보고서라고 이렇게 2019년 판이 있어서 또 흥미로운 자료가 좀 있어서 인용을 조금 했고요. 그리고 넘비오닷컴이라는 건 아마 아시는 분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전 세계에서 이 관련 분야에서는 가장 많은 컨트리뷰터가 참여를 하는 공적인 자료라고도 볼 수 있죠. 포브스나 타임즈나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인용을 자주 하는데 58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하다 보니 저도 들어가서 한번 이제 58만 명 중에 한 명인 저예요. 저도 들어가서 한번 해보니까 뭐 대중교통 요금이 얼마인지 뭐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까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기입해서 분석한 자료더라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삶의 질 분야에서 국가별 종합 순위인데요. 여기에 8개 항목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구매력이라든지 안정성, 그리고 의료제도, 기후, 뭐 생활비,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뭐 출퇴근에 들어가는 뭐 교통, 뭐 그다음에 공해 문제 이런 것까지 이제 다 망라한 8개 분야인데 이 8개 분야를 합쳐서 이제 삶의 질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이제 순위를 매겨 놓은 거예요. 1위가 스위스고요. 그리고 덴마크, 네덜란드, 핀란드, 다 북유럽 국가들이죠. 오스트리아까지. 6위가 호주고요. 그리고 8위가 독일이고 9위에 뉴질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서 15위에 미국이 있고요.
그리고 22위에 캐나다가 있고 21위에 영국이 있고 한국은 42위. 예, 그래도 수백 개 도시들 중에 42위니까 나름대로 한국도 이 삶의 질 분야에서 또 우수한 분야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 텐데 또 우수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도시별로 한번 보면요. 예, 도시별로 봤을 때는 조금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1위가 아델레이드, 호주 아델레이드 도시가 전 세계 수백 개 도시 중에 삶의 질 지수에서는 58만 명이 참여한 이 데이터에서 1위를 차지했고요. 캐나다가 2위, 그리고 뉴질랜드 웰링턴이 3위고요. 이 롤리라고 노스캐롤라이나 같은데요. 미국의 도시도 지금 올라가 있고요. 그리고 스위스, 그리고 헤이그라고 하는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 도시들 쭉 뭐 텍사스의 오스틴까지 쭉 있고요. 10위에 호주 브리스번이 있고요. 그리고 18위 퍼스가 있고 29위에 시드니가 있고 36위에 캐나다 밴쿠버, 37위 멜번, 77위 뉴질랜드 오클랜드, 114위에 캐나다 토론토, 그리고 뉴욕이 144위에 있고요. 런던이 161위, 서울이 170위. 런던하고 서울하고 삶의 지수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강점인 거는 항상 우리가 잘 못 느끼고 우리가 좀 부족한 거는 항상 좀 피부로 와닿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조금 다를 텐데 어쨌든 전 세계 58만 명이 참여한 이 조사에서 한국도 나름대로 서울도 뭐 런던 수준은 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이거를 조금 이제 세분화시켜서 우리 한국 분들이 이민을 생각할 때 주로 우리는 영어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어권 국가들하고 영어권 국가들만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하는 경향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만 제가 따로 뽑아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8개 분야, 먼저 구매력으로 보면요. 시드니가 구매력은 굉장히 높아요. 그만큼 이제 소득 수준이 높다는 거죠. 오클랜드, 뉴질랜드 같은 경우가 이게 중간치, 모더레이트 정도밖에 안 되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드니하고 오클랜드를 비교한다 그러면 각 나라의 대표하는 도시들이긴 하지만 소득 수준에서는 이제 시드니가 좀 높으니까 구매력도 시드니가 좀 더 높고요. 뉴욕도 구매력은 높고요. 토론토, 런던, 서울은 중간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서울도 그래도 소득 수준이 중간 정도까지 된다라는 거는 물론 세부 수치로 보면 거의 이 모더레이트 중간치에 턱걸이 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서울도 여기에 견줄만 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전도 수치에서는요. 시드니가 하이, 오클랜드가 중간치, 뉴욕도 중간, 토론토도 중간, 런던도 중간, 서울은 하이예요. 서울하고 시드니가 여기 지금 비교하는 6개 도시 중에서는 제일 높아요. 그리고 헬스케어, 의료 제도는 이거는 정말 우리 보십시오. 서울이 베리 하이, 서울이 제일 높아요. 시드니도 하이, 오클랜드도 하이, 뉴욕도 하이, 토론토도 하이, 다 런던도 하이인데 서울만 베리 하이예요. 그래서 이 분야의 점수는 확실히 서울이 다른 도시들보다는 압도적으로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얼마나 지속 가능할지 좀 많은 전문가들이 좀 걱정을 하잖아요. 한국의 의료 제도가 좋은 건 사실인데 그 재원 조달이 앞으로 또 갈수록 좀 걱정이니까.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후인데요. 기후 부분에서는 시드니하고 오클랜드가 가장 높고요. 그리고 런던도 좀 높은 편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하이로 이렇게 나오고요. 아마 이제 겨울이 아주 추운 나라들은 이게 조금 수치가 조금 내려간 것 같아요. 생활비 항목을 보면 이게 이제 각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도시다 보니까 생활비가 좀 높겠죠. 그래서 시드니도 중간, 오클랜드도 중간. 다른 나라들은 다 중간인데 뉴욕만 제일 높아요. 아무래도 뉴욕이 워낙 또 다른 미국에 비해서 미국의 평균치는 사실은 뭐 그렇게 높은 물가라고 하기는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높은 물가라고 하기는 할 수는 없는데 뉴욕 같은 경우는 좀 특히 높은 것 같아요. 가장 높은 뭐 100점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인데요. 이게 다 대도시다 보니까 주택 가격이 높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간치로 쭉 나오는데, 런던이 좀 높은 편이고요.
우려하는 게 서울이 제일 높아요. 이게 아마 몇 년도 전에 조사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도 뭐 최근 한 2년 사이에 서울이 워낙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을 본다 그러면 한국이 서울이 우려할 정도로 수치가 아주 높습니다. 다른 나라의 뭐 시드니나 이런 데 뭐 3배 이상이 되죠. 그래서 꽤 높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출퇴근의 교통시간, 출퇴근 교통시간을 보면 대도시들 보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토론토가 좀 높은 편이에요. 토론토가 교통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나 봐요. 한국은 뭐 그래도 지하철이나 이런 대중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그죠? 한국도 중간치는 했네요. 자, 마지막이 공해 부분인데요. 공해 부분은 역시 시드니, 오클랜드, 토론토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좋은 수치를 보이고요. 나머지 뉴욕, 런던, 서울은 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해서 한국분이 이민 선호국가 제가 제일 처음 말씀드렸듯이 1위가 캐나다, 2위가 호주, 미국, 뉴질랜드였잖아요. 요 나라들 가지고 제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역시 시드니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오클랜드도 높고요. 토론토도 수치는 차이는 있지만 토론토도 꽤 높은 편으로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이민을 많이 받아들이는지 그 수치를 한번 보면요. 유엔에 올라와 있는 그 2019년 이민 동향 보고서인데 압도적으로 지난 10년간의 평균입니다. 연평균이요. 압도적으로 미국이 높고요. 뭐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죠. 그 다음에 독일, 터키, 러시아가 조금 특이하게 보여서 저도 좀 세부적인 자료들을 쭉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이 러시아가 특이하게 이민도 많이 받고요. 또 이민을 많이 나가기도 하는 나라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러시아 인근에 이제 과거 이제 소련권 국가들 있잖아요. 뭐 그 국가들로부터 러시아로 많이 유입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정작 또 러시아 사람들은 또 다른 나라로 또 이민을 많이 가고 이런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영국이 있고 캐나다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이탈리아, 호주 이렇게. 호주가 수치는 작은데 이제 그 나라의 또 인구를 감안하면 호주가 결코 작은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가 이민을 가장 많이 떠나느냐? 뭐 이건 우리가 뭐 상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지난 10년간의 연평균을 보면 시리아에서 제일 많이, 아무래도 이제 오랜 내전이 있다 보니까 그죠? 인디아에서도 많이 나가고 방글라데시에 많이 나가고 뭐 베네수엘라는 뭐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죠. 뭐 경제가 완전히 폭망해서 많이 나갔죠. 앞으로도 또 많이 나가겠죠. 뭐 중국이 있고 파키스탄, 네팔, 미얀마, 짐바브웨, 필리핀까지 이런 나라들이 좀 오명이죠, 그죠? 10대 이민을 많이 나가는 국가에 올라가 있고요. 자, 이거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 가지고요. 그럼 국제적으로 나라 대 나라로 이동하는 그 세부 수치를 좀 보면 2000년까지 1990년부터 2000년까지를 보면 압도적입니다.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간 게 거의 전체 뭐 전 세계 이민자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러시아에서 독일, 인도에서 미국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다가 뭐 중국에서 미국도 있네요. 최근 10년을 한번 보죠.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에 보면요. 이제 뭐 트럼프 행정부의 영향도 있었겠죠. 그래서 더 이상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오는 숫자는 이 10번째 안에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시리아에서 터키로 제일 많이 넘어갔고요. 시리아에서 레바논으로 또 많이 넘어갔고 베네수엘라에서 인근 콜롬비아로 또 많이 넘어갔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 인도에서 미국, 인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인도에서 오만, 미얀마에서 방글라데시. 이 두 나라도 나름대로 방글라데시가 그래도 미얀마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가 봐요.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 페루로도 많이 넘어갔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대륙별 난민, 망명자 이런 수치를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오세아니아가 초록색인데 제가 화살표 해놨잖아요. 안 보여요. 아무리 이 나라들이 인구가 작으니까 이민 받아들이는 숫자가 작다 하더라도 아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실제 호주 이민 제도를 들여다보면요. 어떤 형태로든 이 난민을 안 받으려고 길을 써요. 이건 국제사회 시민으로서 볼 때는 뭐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뭐 자국민의 지지는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호주는 뭐 이렇게 난민을 안 받아도 기술 이민자들이 워낙 밀려오니까 호주 정부 입장에서는 난민은 받고 싶지 않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뭐 북아프리카 지역하고 아프리카 안에서도 이동이 많겠죠. 그리고 서아시아가 숫자로는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는 거의 숫자가 미비한 상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정말 인구 대비로 한번 보자고요. 인구 대비로 본다 그러면 절대 호주가 이민을 작게 받는 나라는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호주가 가장 많이 받아요. 호주 전체 인구의 4분의 1은 이민자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특히 시드니, 멜번 같은 대도시는요, 3분의 1이 이민자예요. 그만큼 호주가 이민에 인색한 건 아니죠. 호주 자국민 숫자가 작으니까 인구 대비로 본다 그러면 뭐 캐나다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이 짙은 브라운 색깔이 캐나다나 미국인데 인구 대비로 본다 그러면 이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 뭐 유럽을 가나 뭐 북미 쪽을 가나 이렇게 보면 특정 지역에서 온 이민자들이 좀 많이 편중돼 있잖아요. 뭐 미국만 가도 뭐 멕시칸이라든지 뭐 히스패닉계들이 많잖아요, 그죠? 근데 호주는 좀 특이하게 이 기술 이민 제도 형식으로 받다 보니까요, 뭐 난민처럼 받는 게 아니다 보니까 특정 국가 출신들이, 물론 인도, 중국이 많긴 해요. 인도, 중국이 많지만 특정 국가 출신에 엄청나게 이렇게 쏠려 있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고요. 지리적으로 좀 아시아하고 가깝다 보니까 아프리카는 확실히 호주에서는 아프리카 출신들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대부분 아시아 쪽이 좀 많고, 그리고 영국, 뉴질랜드, 그들은 또 영연방으로 또 좀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영국, 뉴질랜드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거는요, 고급 인력들이 OECD 국가들 중에 어느 나라를 최종 목적지로 선택하느냐, 뭐 이 수치인데, 여기에 보면 한국이 가장 메리트가 떨어지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요, 메리트가 떨어지는 나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보면 이제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캐나다, 호주가 제일 높은 쪽에 속하고요. 이게 이제 2015년에서 2015년, 그러니까 하얀색 마름모가 2005년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막대가 2015년이니까 10년치의 변화를 본다 그러면 미국은 점점점 고급 인력이 조금 주춤하는 상태고요. 호주하고 캐나다하고 영국은 고급 인력이 계속해서 이렇게 좀 선호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은 그나마도 이게 또 10년 사이에 줄었어요. 고급 인력은 더 점점 한국에서 이렇게 메리트를 못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네요. 이거랑 연관된 게, 여러분들 아마 조금 저희 호주유학 클럽, 네이버 카페 호주유학 클럽에 종종 오셔서 여러 글들을 보시면 아실 텐데, 지금 최근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기술 이민 중에 하나가 GTI 비자라고 있거든요. 글로벌 탤런트 비자인데, 이 GTI 비자가 말 그대로 글로벌 탤런트,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은 충분한 고급 기술 인력이다. 뭐 주로 석박사 과정 이상이고 연봉이 15만 불 이상, 15만 3,600불 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어느 형태로든 증명해내면 기술 이민으로 이렇게 점수 계산 없이, 이건 나이 제한도 없어요. 물론 한국 분들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많지는 않겠지만요. 이게 이 수치하고 연관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호주도 이 더더군다나 이 기술 인력, 이 글로벌 탤런트 기술 인력을 더 적극적으로 받으려고 이 GTI라는 비자의 쿼터를 지난 회계연도에서 대폭 늘렸었거든요. 저희 카페에 공지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자, OECD 국가별 기술 인력 유입 그 수치에 본다 그러면 전체 이민, 뭐 다른 나라는 이제 난민으로도 이민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이 기술 인력만 놓고 본다 그러면 1년간 한 6만 명 정도 선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조금 특이할 만한 것은 미국, 캐나다, 호주 같은 경우는 주로 이런 고급 기술 인력들이 영주권 형태로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뭐 몇 년, 뭐 3, 4년, 5, 6년이 아니라 계속 거주할 목적으로 들어와서 정착해 나가는데,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임시비자,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고급 그나마 들어오는 고급 인력조차도 계속해서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만 있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형태가 보여서 조금 아쉽기도 하고요. 이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대략 뭐 한국에 총 들어온 기술 인력이 매년 한 6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근데 6만 명 중에 그것도 15,000명이 그 영어 교사, 영어 선생님, 거기도 이제 기술 인력에 들어가나 봐요. 분류가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대부분 들어왔다가 뭐 영어 선생님으로 한국에 왔던 분이 계속 한국에 거주할, 한국에 영원히 살려고 들어올 그런 뭐 이민 형태로 들어온 거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부분도 기술이 계속 빠져나가니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세계인들이 여러 국가들 간의 이동, 이민의 흐름, 동향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봤었는데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이 기술 이민 형태로 좀 발전해 나가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기술 이민에 점점 더 포커스를 두는 그런 양상을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민의 희망 국가와 이민 가능 국가는 다르다. 희망하는 나라들, 살기 좋은 도시에서는 물론 영어 국가들이 탑 랭크가 돼 있고 하지만 이민을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한국의 이민 제도를 제가 이걸 쭉 뭐 자료를 한 뭐 2, 3일간 좀 뒤져보면서 좀 느꼈던 게, 한국도 조금 아쉬운 게 좀 있는 게, 호주 같은 이민 선진국, 그러니까 이민을 오래전부터 해오던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 이런 나라들을 좀 잘 벤치마킹하면 한국도 좀 좋은 뭐라 그럴까, 지속 발전 가능한 어떤 그런 방법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한국은 고용주의 어떤 고용 레터를 통해서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왔다가 그 비자 기간이 끝나면 또 나가게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한국도 조금 영주 비자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들 그 2060년에 노동 인구를 예상해 보시면은요, 한국에 들어와서 몇 년간 이런 산업 연수생 형태로 들어와가지고 기술이 축적된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한국에 거주하는 것도 지속 발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한국에 이제 유학생도 한국에 꽤 많이 오잖아요. 이 유학생들 오면 한국도 제대로 호주처럼 학생비자 제도를 조금 만들어 가지고요, 의료보험에 의무 가입하게 하고, 한국 여러 보험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입하게 해서 의료비 내게 하고, 그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대부분 뭐 알바도 하고 뭐 이렇게 그들 출신 나라들보다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더 나은 나라니까 한국에서 뭐 월에 100만 원을 벌든 얼마를 벌든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 의료보험을 내고, 그리고 일하다가 다치거나 하면 또 의료 혜택을 받고, 그죠? 그리고 적당한 기가 되면 또 비자를 갱신하게 하고, 그리고 영어 조건을 또 걸어야죠. 어떤 취업을 하려면 뭐 IELTS 우리 뭐 5.5를 내라, 6.5를 내라 막 하듯이 한국도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몇 점 이상 내라, 몇 점 이상 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한국에 수많은 어학원들이 또 생기게 되겠죠. 호주처럼요. 얼마든지 한류 바람도 불고 하니까 그들이 와서도 그들이 비용을 내게 하고, 그리고 일정 자격 조건을 갖춰서 한국 경제에 임하지도 하고, 이런 형태로 조금 그래서 이 취업 비자랑 학생 비자 제도를 좀 벤치마킹해서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서울에 한 번씩 이렇게 나가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지난 뭐 1년 넘게 세미나를 못 했었는데, 항상 유학 후 이민 세미나를 할 때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죠. 태어나는 곳은 필연이지만 살아가는 곳은 선택이다. 전 세계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 살아가는 곳에 대한 선택을 위해서 이민을 하게 되는 그런 국제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뭐 재미있었기를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